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개인적으로 약 2개월 동안 16주 보유 중이며 2026년 1월 29일 장마감 기준 약 151%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현대자동차 로봇 생태계에서 역할이 크다는 판단에서 운 좋게 최근 급등 전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 기간 중 마음고생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되었고 1월 9일경부터 기관도 함께 매도세를 보이며 21선을 위협했었는데 다행히 21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며 좀 더 가져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은 2026년 1월 28일, 29일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뻔한 반복이지만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컨텐츠는 참고일 뿐 권유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현대차 그룹의 전산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전산실의 주가가 지난 3달 동안 무려 230%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제야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샅샅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종목이죠.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이 열풍의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이걸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현대오토에버, 도대체 정확히 뭐 하는 회사입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IT 서비스를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그룹의 모든 디지털 전환, 이걸 책임지는 유일한 곳이죠.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ITO, 이건 IT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안정적인 사업이고요. 둘째는 SI, 이건 스마트 팩토리를 짓거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처럼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면 내비게이션 같은 걸 떠올리면 될까요? 네, 내비게이션도 물론 포함되지만 핵심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미들웨어라는 건데요. 미들웨어, 조금 생소한데요? 자동차 안에는 수많은 작은 컴퓨터, 그러니까 제어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제어기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미들웨어는 이걸 실시간으로 통역해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게 해주는 뭐랄까 전문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래차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일종의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핵심 역할을 오토에버가 맡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제가 알던 전산실의 역할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현대오토에버를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의 조력자로 봐야 하는 이유죠.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처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를 구현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지휘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신경망이 필요하거든요. 현대오토에버가 바로 그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인 셈입니다. 미래 전략의 디지털 신경망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저희가 분석한 시점의 주가가 40만 원대 중반인데 불과 1년 전 최저가가 11만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시가총액도 거의 13조 원에 육박하고요. 주주 구성을 보니까 현대차가 대주주로 지분율이 75%가 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영권은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는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 즉 유통 주식 수가 전체의 25%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이건 나중에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경쟁력이 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디지털 신경망을 만드는 실력이 정말 독보적인 수준인가요?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현대차 그룹 내 유일한 SI 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에서 나옵니다. 그룹의 막대한 투자가 곧 현대오토에버에. 아,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거의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안정적인 내부 시장이 있다는 건데 너무 안주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룹 바깥에서도 통할 만한 실력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쟁력인 검증된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GICS인데요. 이곳에서 250대가 넘는 로봇들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관리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면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현실의 로봇을 움직이기 전에 가상의 쌍둥이 로봇으로 먼저 테스트해서 충돌이나 오류를 미리 막는 거죠. 이걸 통해 생산 효율을 2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역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차의 원가 경쟁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차량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국제 표준 인증 ISO 26262까지 획득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도 확보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통했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결국 사람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이 바로 우수한 인력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직원 수가 2배 이상 늘어서 8,000명에 달하고요. 평균 급여가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요? 그만큼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독점적 지위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룹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5년간 국내에만 125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전 세계 11개국 생산 기지의 스마트 배터리 전환 프로젝트를 현대오토에버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에서도 핵심 회사로 지정되었고요. 그룹 외부와의 협력도 있습니까? 최근 CES 같은 행사를 보면 이제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략이 폐쇄적인 자체 개발에서 개방형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애플의 폐쇄적인 iOS에서 구글의 개방적인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죠. 아,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기술을 차량 시스템에 연결해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현대오토에버의 미들웨어, 그 통역사 역할이 폭발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룹 내부의 든든한 지원과 외부 빅테크와의 협력 확대.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거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시장을 흥분시켰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은 게 일단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죠. KB증권은 70만 원, 대신증권은 56만 원. 더 구체적으로는 그룹의 로봇 도입 계획이 가시화된 것이 큽니다. 그룹 내에 앞으로 약 3만 대의 로봇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로봇 한 대를 시스템에 연결하는 비용을 보수적으로 5천만 원만 잡아도 약 1조 5천억 원의 새로운 SI 매출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 즉 ITO 매출이 연간 2조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설치할 때 한 번, 그리고 관리하면서 계속. 이건 정말 안정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가격 상승 가능성입니다. 최근 벤츠가 통합 제어기에 들어가는 미들웨어 단가를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올린 사례가 있거든요. 10배나요? 네, 자동차가 점점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신호죠. 현대오토에버 역시 이런 흐름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장밋빛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악재나 리스크, 즉 이것만은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명백한 리스크는 바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말씀이시죠? 네, 쉽게 말해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57배 수준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보통 20에서 30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몇 년치의 성공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너무 많이 끌어와서 쓰고 있다는 경고등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둔화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미국 시장의 관세 문제 때문에 일부 차량에서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를 줄였는데 이게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 성장에 잠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너무 높아서 실제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이 적다 보니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본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단기 실적에 작은 흠집이 있었으며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난 몇 달간 이 모든 리스크를 무시하고 열광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회사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거대한 피지컬 AI 전략,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라는 미래를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주가가 폭발한 거죠. 특히 CES 2026에서 엔비디아와 벤츠의 협력 사례가 공개되면서 현대차도 결국 개방형 전략으로 갈 것이고 그 중심엔 현대오토에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에 퍼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기대감들이 그저 꿈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는지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보죠. 실속은 있는 회사인가요? 네, 재무는 아주 탄탄합니다. 2024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 넘게 성장했고요. 앞으로 3년간 매출은 연평균 14%, 영업이익은 무려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높다는 건 돈을 더 잘 버는 체질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아까 인력을 엄청나게 늘렸다고 했는데 보통 그러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는 그 함정을 피했습니다. 인력은 2배 넘게 늘었지만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조금 올랐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마치 식당 직원을 2배로 늘렸는데 매출은 3배로 늘어난 것과 같은 아주 효율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2027년에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서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회사의 체력은 아주 튼튼하다는 게 확인됐네요.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현재 주가의 위치와 흐름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야 하는 신호들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국면은 단기 과열했다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몇 달 동안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니 엔진이 과열돼서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열을 식히는 과정인 거죠. MACD 오실레이터 같은 단기 지표들이 과열 경고등을 켠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21선이나 61선 같은 장기적인 지지선은 아직 굳건해가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속도 조절일 뿐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건 아니라는 신호가 더 강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를 봐도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모으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성장성과 비싼 가격표, 그리고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믿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처럼 과열을 시키는 조정 국면을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 기회로요? 네, 43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서 일부 매수하고 만약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40만 원 근처까지 온다면 추가로 담는 전략이죠. 목표가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70만 원 선까지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트레이더라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갓길에 세운 차에 굳이 올라탈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MACD 같은 기술적 지표들이 다시 초록불을 켜고 차가 본선으로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마지막으로 기존 보유자분들은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중장기 펀더멘털을 믿고 보유를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명쾌한 정리가 됐네요.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종합평가를 해보자면 먼저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즉 시장 중심 관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 반을 줄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은 이견이 없죠. 재무 중심 관점도 별 4개 반입니다.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아주 돋보이고요. 다만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별 2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을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미래 전략을 독점 수행하며 글로벌로 확장할 잠재력, 그리고 그 모든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비싼 가격과 수급에 따른 변동성,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급등 후 숨고르기, 하지만 피지컬 AI의 본질은 이제부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더 이상 단순한 IT 서비스 기업이 아닌 현대차 그룹이 꿈꾸는 미래의 디지털 식량망 그 자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단기적인 조정을 넘어 그룹의 핵심 두뇌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들이 앞으로 축적하게 될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아, 데이터요?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에서 쏟아져 나올 수많은 로봇 운영 데이터, 그리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될 주행 데이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 현대오토에버가 단순한 IT 서비스 회사를 넘어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 가능성. 오늘 분석의 깊이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